자, 오늘 이 시간부터 마지막 챕터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수열에 대한 공부는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귀납적 정의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귀납적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뭐 연역법, 귀납법 있잖아요, 그죠? 귀납적 정의는 여기에서 하는 말이 첫 번째 항부터 하나하나의 항을 다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항, 일반항을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기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기납적 정의일 때는 반드시 우리가 점화식을 하나 주게 돼요. 이 점화식이라는 게 뭐냐면 점화식입니다. 점화식. 자, 점화식은 인접한 항들의 관계식, 쉽게 말해서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1145번을 보면 여기에 am 플러스 1은 am 플러스 an에다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더해서 우리가 am 플러스 1을 결정하게 다 이런 말이겠죠. 즉 여기에 인접한 두 항 am 플러스 1과 an의 관계식을 나타내 준 이 식이 바로 무슨 식이 된다? 점화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제5항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점화식만 딱 주어주면 우리는 5항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접한 이런 두 항이 나왔을 때는 두 개의 항에 바로 점화식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어느 특정한 항 하나의 값을 주어야지만 우리가 제5항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1446번과 47번처럼 자, 인접항이 몇 개의 관계식이 나와 있죠? 세 항의 관계식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의 항의 관계식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특정한 두 개의 항을 가르쳐 줘야지만 이렇게 이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제 5항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항은 항상 주어지니까 우리는 이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만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 5항을 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5항의 값을 구하겠는데, 자, 첫 번째 항이 지금 10으로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보세요. am 플러스 1과 an이 있잖아요. 그러면 an 다음이 am 플러스 1번째 항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얘를 F 다음 항이라고 해서 F라고 이야기해요. F탕 얘는 비포항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알겠죠? 후와 앞이다. 그러면 자 n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단 n은 1, 2, 3 해가 땡땡땡 되죠. 그러면 n은 1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연수를 뭐 할 수 있다. 다 대입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부터 한번 대입해 보면요. 대입해 보면 되는 거예요. 저 A 1을 대입하면 여기 A이고 여기는 A1이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에 바로 뭐다? 1제곱이죠. n의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의 1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2는 A1에다가 어떻게 하라? 1을 빼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A1이 10이니까 A2는 10에서 1을 빼니까 A2는 얼마가 된다? 바로 9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A2를 구했네요. 그죠? 그럼 A3는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N에다가 이번에는 1을 조금 전에 대입했으니까 2를 대입하면 얘가 A3이 되고, 맞죠? A2 플러스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죠. 아,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즉, 두 번째 항에서 플러스 1을 해서 바로 세 번째 항을 만들면 10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자, 이제 3을 대입하면 A4는
바로 A3에다가 바로 마이너스 1에 얼마다? 세제곱을 하라. 맞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자꾸 적으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더 좀 귀찮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금 전에 자, before와 after를 했잖아요. 그죠? 자, after는 before, 자기 앞항에다가 바로 마이너스 1의 앞항의 항번호만큼 마이너스 1을 거듭 제곱해서 더해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점화식을 단순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암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암기를. 자, 어떻게? 자, 다음 항은 앞항에다가 앞항의 번호, 앞항의 항번호만큼 마이너스 1을 거듭 제곱해서 더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A2는 앞항에다가 앞항의 항번호가 1이니까 자, 1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9가 되고 A3는 앞항에다가 마이너스 1의 앞항의 항번호 2니까 플러스 1이죠? 그러면 C이 되겠죠. 느낌 오나요? A4는 자, 앞항 A3에다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 하라.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9가 되고 A5는 앞항 A4에다가 앞항의 항번호 4를 마이너스 1에 거듭 적으면 플러스 1이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A5, 제5항은 10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적지 않고도 요식을 조금만 어떻게 쉽게 하면 우리가 앞항을 가지고 다음 항을 찾을 줄을 우리가 요것을 관찰하면서 생각하면 더 쉽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수열은요, 19, 19, 19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올 거다. 홀수항은 모두 다 아마 10일 거예요. 10일 거고, 짝수항은 모두 다 9가 되는 바로 주기 수열이 된다. 주기가 2인 주기 수열이 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B형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주기수열에 관한 문제도 많이 풀게 되니까 이런 형태, 우리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이런 수열을 바로 주기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146번은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어떻게 1과 2로 딱 죽었죠. 딱 주었는데, 자, 그 다음은 점화식을 보니까, 자,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항세가 되잖아요. 항세계면, 자, 애프터 비포라고 하기보다는, 자, 우리가 n 플러스 2번째 가장, 번호가 큰 번호죠. 그죠? 자, 이 n 플러스 2번째는 자기 앞항과 앞항의 앞항, 즉 앞항과 앞앞항 맞죠? 그 두 개를 모여서 더해서 다음항으로 결정하라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일단 1을 한 번만 대입해 보면 A3은 뭐가 된다? A2와 A1을 더하라 이 말이겠죠. 이 세 번째 항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앞항과 앞앞항 두 개를 더해서 다음 항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니까 얼마겠습니까? 3이겠죠. 그럼 A4는 자기 앞항과 앞앞항 2, 3을 더해서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A5는 자기 앞항과 앞앞항 3, 5를 더해서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처럼 어떤 항을 구하는데 자기 앞항과 앞앞항 두 개를 더해서 항을 결정하는 이런 수열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세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 말을 몰라도 상관없는데 자, 피보나치 수열이 뭐냐면 자기 항을 구할 때 자기 항 앞항과 앞앞항을 더해서 바로 자기 항 번호를 항에서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1147번은요. 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이 3입니다. 그런데 자, 마찬가지로 어떤 항을 결정하는데 자기 앞항과 자기 앞앞항을 모여서 곱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3이 세 번째고, 이렇게 두 개 곱한 마이너스 9가 바로 네 번째 항이 되고, 이렇게 두 개 곱한 27이 바로 다섯 번째 항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어떤 특정한 항을 딱 주니까 보통 첫 번째 항을 많이 주는데 첫 번째 항을 주지 않고 우리가 몇 번째 항을 구하라는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가면서 우리가 항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에 시험 치면요. 우리 이렇게 항번호가 커져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값을 찾는 것을 우리 보통 선생님은 정방향 추적이라고 합니다. 정방향으로 추적을 하고 아니면 역으로 A5의 값을 주고 A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거꾸로 찾는 거꾸로 항의 값을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통 역방향 추적이라고 선생님은 보통 이야기하는데, 자, 요즘에 객관식 문제에서 보통 14번, 15번 정도, 그 정도 문제에서 이 문제가 항상 출제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기납적으로 정리된 수열도 열심히 잘 해두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들은 어려워요. 자, 1148번입니다. 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자, 일반항을 구해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이 수열 종류를 되게 많이 배우면서도 또 이 점화식 종류들도 여러 가지 많이 배웠거든요. 자, 공식으로 암기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다 빠지고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수열 두 가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점화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나머지는 어떤 규칙성이 일어나는 이런 수열들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이런 문제들은 잘 안 나와요. 보통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의 값을 구하고 아니면 특정한 값을 주면서 자기의 인접한 네다섯 번째 주위에 이런 어떤 항의 값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처럼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다면 거의 등차 수열 아니면 등비 수열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옛날에는 개차 수열, 또 제2 개차 수열,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개차 수열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개차 수열에 관한 문제의 흔적은 우리가 다음 문제에 나오는데 그런 개차 수열의 일반항까지는 묻지 않고 보통 뭐 몇 번째 항을 찾아라. 그러면 그런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몇 번째 항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1148번과 49번 얘가 바로 등차 수열에 대한 바로 점화식이고요. 1150번과 51번이 바로 등비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자, 이 점화식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눈에 보일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어떤 항에서 자기 앞항을 빼버렸죠. 그게 바로 뭡니까? 공차죠, 공차. 그럼 얘는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을 의미한다는 거죠. 요 상수값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얘가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이죠. 아니면 얘를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죠. 저 다음 항은 앞항에다가 자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만든 바로 수열이다. 이렇게 내릴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뒤 항에서 앞에 항을 빼서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얘가 바로 공차를 의미한다는 것. 아시겠나요? 따라서 얘는 정확한 바로 등차 수열이므로 일반항을 바로 작성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항은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자 n에 대한 1차식인데 n의 개수가
바로 공차니까, 맞죠? 바로 마이너스 n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이 2라고 했으니까 n에 1을 대입하면 자 2가 나와야 되니까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플러스 3이 있어야지 바로 A1이 2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알았기 때문에 일반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항의 차가 마이너스 1이죠. 바로 요 마이너스 1이 무엇이 된다? 바로 공차가 된다는 거.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요번에는 지금은 항을 두 개로 등차 수열을 나타내주는 점화식이지만 자, 두 번째 여기는 항을 세 개로 나타내줬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바로 무엇입니까? an 다음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다음이 an 플러스 2잖아요. 즉, 가운데 거의 두 배가 양쪽 사이드의 합이다. 바로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등차 중앙을 의미하죠. 맞습니까? 등차 중앙이 무엇입니까? 가운데 거의 두 배가 양쪽 사이드의 합이다. 이걸 나타내잖아요. 그죠? 맞죠? 따라서 자 이게 등차 중앙이므로 맞죠? 우리는 이 A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데 이렇게 항이 두 개로 나타냈을 때는 이 상수값이 공차로 우리 공차를 바로 알 수 있는데 자 항이 세 개로 나타난 등차 중앙에서는 우리가 공차를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알잖아요. 그런데 자, 항이 세 개가 주어지면 항의 세 개의 관계식인 점화식이 주어지면 특정한 항 두 개가 주어진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 두 항을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공차 D를 바로 알 수가 있죠. 저 1에서 3이 되었으니까 한 칸 커지는데 값이 2가 커졌으니까 결론적으로 공차가 2고 첫째 항이 1이니까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은 바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공차가 2니까 2n으로 출발하겠네요. 그죠? 첫째 항이 1이 되니까 1을 대입하면 얘가 2니까 마이너스 1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일반항은 2n-1이라는 바로 홀수 수열이 되겠네요. 1, 3, 5, 7으로 나가는 홀수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등차 수열의 바로 점화식은 딱 두 가지. 요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두 항을 빼어서 상수가 나오면 그 상수가 공차가 되고 세 항이 나왔을 때는 가운데 거의 두 배가 양쪽 사이드의 합과 같다. 그런데 이 식을 요렇게 그대로 내기도 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 A에 n 플러스 1이 이항했습니다. 이항하고 플러스 a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모두 다 이항했으니까 얘를 무엇으로 이렇게 는정으로 두었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등차 수열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예식을 조금 변형해 보면 보세요. 요식을 자, AN에 자, 마이너스 2AM 플러스니까 얘를 마이너스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M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AM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적어 볼게요. 아시겠나요? 그럼 여기에서 자, 요 앞에 있는 두 개를 이항해 볼게요. 이항하고 요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순서를 바꾸어서 am 플러스 2 마이너스 am 플러스 1 이렇게 적고요. 얘들은 이항해서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m 다 똑같은 식이죠. 근데 이 식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뺏는 값과 또 그 앞에 거에서 앞앞항을 뺏는 게 같다. 요게 두 항 사이의 차가 바로 공차잖아요. 공차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공차가 뭐하다? 똑같다는 말 맞습니까? 자, 그러니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의 식은 변형을 하지만 그것을 잘 정리해주면
결론적으로는 이 식 두 가지로 도출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등차 수열의 바로 점화식 두 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점화식 두 개인데요. 자, 첫 번째는 자, 보이시나요? 자, 다음 항은 앞항을 몇 배 했다? 마이너스 5배 했다. 맞죠? 그 다음 항을 설정하는데 앞항에다가 얼마를 곱했다? 마이너스 5를 곱해서 다음 항을 결정하겠다. 그럼 이 마이너스 5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공비가 되겠죠. 공비. 맞습니까? 공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 수열은 바로 등비 수열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식을요, 이렇게 자주 표현하지만 우리가 AN이 살짝 넘어가면 AN분의 AN 플러스 1 이게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요게 바로 공비의 정의죠. 어떤 항에서 앞항으로 나누었더니 마이너스 5다. 이게 바로 공비의 정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바로 등비수열이 되며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첫 번째 항 2죠. 2 곱하기 맞죠? 공비 마이너스 5에 자 지수는 바로 n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공비 초항 곱하기 공비에 바로 n-1제곱이라는 거. 맞죠? 공비의 n-1제곱이 바로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일반항이 되겠죠.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고 뒤에 다른 상수값은 다거나 뺄 수가 없죠. 이렇게 곱하기 한 덩어리로 일반항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요 두 번째 바로 등비수열의 점화식도 보이나요? 바로 무엇입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사이드의 곱이다. 이렇게 외웠죠. 바로 이 an 플러스 1이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등비중앙을 나타내는 거죠.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사이드의 곱. 등차 중앙은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쪽 사이드의 합이죠. 이렇게 나타내고.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이 세 개 주어졌을 때는 여기서 공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등비 수열이라는 것은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항을 반드시 두 개를 주니까 여기에서 공비가 얼마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 4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일반항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1 곱하기 공비가 4니까 바로 n-1제곱이라서 1을 생략하고 4의 n-1제곱이라고 간단하게 적어주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또 이 식도 우리가 등차 중앙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을 나타낸 이 점화식처럼 얘도 지금 여기에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얘가 이런 꼴로 나온다는 거. 이런 꼴로 나와도 여러분들 얘를 보고 등비 중앙이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겠나요? 양변 제곱하면 이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예를 보세요. am 플러스 1의 제곱을 선생님이 두 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자, 양변을 am 플러스 1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양변을 무엇으로 나눈다? am 플러스 1의 곱으로 나누어 볼게요. am 플러스 1. 맞죠? 양변을 an 플러스 1로 나누어 보면 요렇게 약분이 되고 요렇게 약분되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만 남게 되죠? 자, an 플러스 1 나누기 an과 an 플러스 2 나누기 an 플러스 1이 되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눈 게 공비죠. 자, 공비가 같다는 말 아닙니까? 공비가 일정하게 같다는 말이겠죠. 그죠? 요 나눔 자체가 공비잖아요. 공비가 같으니까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식을 조금 변형해서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식 정리만 이렇게 우리가 분수가 나왔은 게 대각선의 고분 같잖아요. 대각선의 고분 같다고 하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1로 나타내서 이 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식 변형한 것까지 여러분들 지금 다 외울 필요 없고 어떤 점화식이 나왔을 때 조금만 조작해서 나타내 보면 등차인지도 등비인지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네모 박스 쳤는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점화식, 기본적인 점화식입니다. 등차와 등비는 딱 저만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들은 다 어떻게 생각한다? 절대로 A에는 일반항은 묻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대입해 가면서 바로 추적을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1152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서 제10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0항도 좀 많이 좀 크게 주어진 건데 지금 이 네 개의 바로 점화식을 보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에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냥 n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뭐 한다? 대입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럼 먼저 1을 대입해 보면 A2는 자 A1 더하기 얼마가 되죠? 자 1을 대입했으니까 1이죠. 그러니까 요 n과 같은 숫자를 대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제10항을 구하라 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 A1이 지금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걸 1 더하기 1을 해서 2라고 표현을 하지 말고 얘들도 우리가 전상 수열이기 때문에 규칙성이 발견됩니다.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쉽게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n에다 2를 대입하면 A3이 되겠죠. 자, A3은요, 어떻게 된다고? A3, 2를 대입했으니까 A2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럼 A2가 요거잖아요. 요걸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적어줘. 요게 A2니까 여기에다가 2를 더해준다.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해보세요. 3을 대입하면 A4가 되고요. 그러면 A3이니까 A3이 얘죠. 그러면 A1 더하기 1 더하기 2에다가 자, n이 3이니까 3을 추가시켜준다. 그럼 어떤 느낌이 조금 오잖아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4를 대입하면 A5가 되고요. 그럼 A4는 얘를 그대로 뭐 한다? 우리가 이렇게 뺏겨 적는 거죠. 요게 A4란 말입니다. 그리고 n을 더해주니까 바로 4를 더해준다. 이런 꼴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규칙성이 보입니까? 항상 처음은 A1으로 시작하고 1부터 시작해서 얘가 2니까 자 1만 더해주고 3이면 1부터 2까지 4면 1부터 3까지 5면 1부터 4까지 더해주는 이런 형태가 보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굳이 계속할 필요 없이 A10을 바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A1 더하기 해서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더하면 된다? 원래 요 A9니까 9까지 더하겠죠. 저 5보다 하나 작은 수 이렇게 봐도 되겠죠. 따라서 9까지 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A1 자리에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9까지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가만히 보면 요렇게 1부터 9까지 더하면 어떻게 보면 시그마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1부터 9까지 합이니까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1부터 10까지가 55니까 1부터 9까지는 얼마가 됩니까? 45가 되겠죠. 따라서
45와 1을 더해서 46이 바로 A 10번째 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칙성이 발견되니까 규칙성 있게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사실 원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숫자 3일 때는 등차 수열이지만 얘가 3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n이라는 변수로 나왔죠. 그러면 얘가 등차가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게 선생님이 예전에 배웠던 개차 수열이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거는 몰라도 되니까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뭐다 A n번째 항도 구하라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물론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153번도 한번 보시면 사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마찬가지로 3이면 얘는 등차잖아요. 근데 3이 아니라 3의 n제곱 이런 형태로 나왔죠. 그러니까 얘도 바로 등차 수열이 아니라 이것도 그냥 뭐 예전에 뭐 개차 수열 형태라고 이야기했는데 등비개차 수열 이런 것까지 말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걸 모르고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왕이면 이런 식은 어떻게 애프터를 구해야 되니까 am 플러스 1은 자, 이 항에서 am 플러스 3의 n제곱이라고 표현하고 바로 before 애프터를 자, 좌우에 갖다 놓고 이렇게 둔 다음에 식을 찾아보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을 대입해 보면 A2는 어떻게 되나요? A2는 A1 더하기 2번은 여기에 3의 1제곱이죠. 자, 맞습니까? A3은 2를 더해서요. 그럼 A2니까 A2는 A1 더하기 3의 1제곱이죠. 그런데 자, 여기에 3의 2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A4는 어떻게 될까요? 자, A3이니까 그대로 A3을 한번 적어준 다음에 이제 무엇을? 3의 세제곱. 자, 이것도 느낌이 옵니까? 자, 등비수열을 계속 더해주고 있죠. 그러면 4일 때는 3의 세제곱까지 더하니까 A의 10제곱일 때는 A1에다가 맞죠? 3의 1제곱부터 해서 몇 제곱까지 더하면 될까요? 바로 하나. 자, 4일 때가 3이었으니까 10일 때는 바로 3의 몇 제곱까지 더해주면 되겠다. 바로 9제곱까지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제 A1은 얼마입니까? A1은 3이라고 했네요. 여기 3이라고 했으니까. 자, 등비 수열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등비 수열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등비 수열로 보면 되니까. 자, 결론적으로 얘를 계산하면 A1 3은 놔두고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의 합은 무엇으로? 분수다. 맞죠? 자, 그러면 첫 장이 3의 1제곱, 공비도 3이니까, 자, 어떻게? 공비 마이너스 1, 맞죠? 공비 마이너스 1. 그리고 분자에 있는 공비에는 반드시 뭐, 항의 개수가 항수가 9개니까 9제곱이 되고, 자, 여기에 첫 번째 항, 3의 1제곱인 3을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따라서 3 플러스에 자, 분모는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3과 약분이 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2분의 전개해버리면 3의 10제곱이고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놔둬도 되지만 우리가 3의 10제곱은 계산하기 그러니까 얘가 2분의 6이죠. 2분의 6이니까 바로 상수만 처리해주면 자, 여기 앞에 2분의 6과 뒤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네요. 그죠? 이 2분의 6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2분의 3의 10제곱에다가 2분의 6과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바로 플러스 2분의 3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씩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도 원래 an 플러스 1과 an에다 여기를 곱해놨는데 여기에 숫자 상수를 곱해놨다면 얘가 공비인데
공비가 상수가 아니라 여기 곱한 게 바로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났으니까 이것도 등비수열은 아니다는 거죠. 그죠? 저 뒤에 항은 앞에 항에다가 얼마의 수를 이렇게 일정하게 곱해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보시면, 자, A1은 4니까, 자, A2부터 해봐야 되겠죠? 자, A2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A2니까 얘가 1을 대입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 2니까 요 2가 요 n 플러스 1이 여기 분모에 들어가고 맞죠? 하나 적은 게 분자하면서 그게 여기에 A1과 곱해지니까 n과 곱해지니까 자 요게 2면 여기에 무엇을 2분의 맞나요? 지금 n에 1을 넣었으니까 그리고 하나 적은 1 맞죠? 그리고 여기는 a에 바로 뭐다? 이 숫자 1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A3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3은 우리가 적을 때, 자, 3분의 하나 적은 2가 되고, 여기에 A2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2를 넣으면 3분의 2의 A2니까, A2는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어떻게 2분의 1의 A1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된다고 약분을 하지 말고 A4를 한번 더 적어보면요. 4는 4분의 3을 적고 4분의 3을 적고 자 A3을 적어야 되니까 이걸 그대로 뺏겨 적어요. 왜? 규칙성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그럼 느낌이 오죠. A4니까 4 적고 3 적고 3 적고 2 적고 2 적고 1 적고 A1만 곱하면 되네요. 그러면 A10은 어떻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10 적고 9 적고 9 적고 8 적고 맞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적어서 마지막에는 3분의 2 적고 2분의 1 적고 그리고 A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곱하기니까 서로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남는 것은 바로 뭐만 남는가? 10분의 1만 남겠네요. 10분의 1의 A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1은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분의 1 곱하기 바로 4가 되어서 자, 2로 약분하면 바로 5분의 2가 바로 A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계산을, 물론 계산해도 되지만 계산을 안 하고 수열이라는 게 규칙성 문제니까 규칙성 있게 적어보면 여러분들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를 살짝 지우고 마지막, 자, 1155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155번은 자, an 플러스 2는 마찬가지로 an 앞에 이번에는 2의 n제곱 곱해져 있죠. 얘가 상수면 등비수열인데 자, 2의 n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자, n에다가 1부터 대입해 보면 a2는 바로 자, 여기에 n 플러스 1, 요 숫자보다 하나 작은 숫자를 우리가 2의 거듭제곱 지수에 올려준다는 말이겠죠. 그럼 2의 바로 요 숫자보다 하나 작은가 1제곱 곱하기 그리고 요 n과 똑같이 한 번을 적어주면 되니까 A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 선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2에 자, 요 3보다 하나 작은 걸 적어주고 여기는 A2를 적어줘야 되니까 그대로 2에 1제곱 곱하기 A1 이래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A4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2에 얼마 되죠? 4보다 하나 작은 3을 적은 다음 자, 3과 같은 A3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니까 2의 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A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규칙성이 나오나요? 바로 A의 10은 어떻게 된다고요? 2에 하나 적은 9제곱부터 시작해서 하나 적은 9제곱 맞죠? 9제곱이고 자, 거기에 A9를 적어야 되는데 A9는 아마도 하나가 줄어들면서 8 이렇게 7 이래 줄어들면서 2의 1제곱 곱하기 A1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A1은 1이죠. A1은 1이니까 1은 곱하나 마나가 되고, 자, 2의 9제곱부터 2의 1제곱까지 다 더해주, 2의 1제곱까지 다 곱해주면 되니까, 밑이 똑같은 2니까 지수를 뭐 해주면 되겠다? 곱해주면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부터 9까지의 합이니까 1부터 10까지가 55니까 얘는 2의 45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10제곱을 외워 놓으라고 했는지 알겠죠? 맞나요? 아니, 1부터 10까지 합이 55라는 걸 외워 놓으라고 했는 게 이렇게 여기에서 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발견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356번입니다. 자, 2, 4, 8, 16, 32. 어떻습니까? 2의 거듭 제곱이죠. 그죠? 자, 이런 자연수 n에 대하여 어떤 명제 Pn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자,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도미노 게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제일 첫 번째 항이 성립함을 보여준 다음에, 맞죠? 우리는 K번째 항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맞죠? K번째 항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K 플러스 한 번째도 성립함을 보여주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함을 보여주는 걸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알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첫 번째가 바로 얼마입니까? 2니까 바로 n이 1일 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n이 2일 때 이 pn이라는 이 명제가 성립함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 n이 k일 때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k는 자, 어떻게 되겠다? 여기에 2, 4, 8, 16, 2의 거듭제곱으로 가니까 맞죠? 2의 거듭제곱으로 가니까 바로 이 k는 반드시 2보다 큰 값이 되어야 되겠죠. 그거나 같은 값.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는 2의 거듭제곱으로 가니까 얘가 2 다음에는 얼마? 4. 4 다음에는 얼마? 8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자, 2가 성립했으면 그 다음에는 2K라고 두면 4가 성립하는 것도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4가 성립했기 때문에 2배 하면 8이 성립하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은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첫 번째 항이 성립함을 보여준 다음에 k번째 항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로 k 플러스 한 번째도 성립함을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지금 2, 4, 8, 16, 32가 n의 값이 어떻게 된다? 자, 2, 4, 8, 16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2의 m제곱 형태로 숫자가 가고 있죠. 이렇게 모두 다 성립함을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2를 먼저 성립함을 보여준 다음에 바로 이 다음 우리가 이 n번째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2의 n 플러스 한 번째가 성립하는 이것도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사실 2의 m제곱 곱하기 2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m이 요 자체가 우리가 성립함을 보여준다는 것을 그 k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k라고 가정해서 가정했다면 그 다음 것은 요게 K니까 그 다음 것은 요 K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된다. 2배를 해줌으로써 2의 n 플러스 1제곱도 성립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2배를 한다. 요 K를 2배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57번입니다. 자, 우리가 1부터 n제곱까지의 바로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이죠. 그죠? 자,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의 바로 k제곱 공식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K제곱 공식 기억나죠? 6분의 놈 플러스 1, 투놈 플러스 1. 요거 두 개 더한 게 2n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는, 개념 시간에서는 선생님이 증명을 해줄 때 무엇으로? 한 칸 차이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 귀납법 문제는 보통 이렇게 빈칸 추론 문제로 자주 나와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한 줄 한 줄을 여러분들이 다 뭐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되겠지만 시험 칠 때는 이걸 한 줄 한 줄을 다 볼 필요 없이 가나만 찾아내면 되니까, 그죠? 맞죠? 그런 습관으로 가는데, 그렇지만 공부할 때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봐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시험 칠 때도 연습할 때 이렇게 바로 가나를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 첫 번째 항이 바로 여기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n이 1이면요, 여러분들 1의 제곱부터 1의 제곱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를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해서 여기가 1의 제곱까지 더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n이 1이면요. 1이면 바로 1의 제곱까지 더하라. 여기가 n이 3이면 바로 1의 제곱부터 3의 제곱까지 더하라. 이런 뜻입니다. n이 5면 바로 1의 제곱부터 5의 제곱까지 더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n이 1일 때는 1의 제곱에서 1의 제곱까지만 더하니까 결론적으로 이 1의 제곱인 첫 번째 것만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1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우변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바로 3이 되겠죠. 따라서 약분하면 1이 되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바로 첫 번째 항에서 성립함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이걸 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 첫 번째 항은 성립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K번째에서 성립한다고 우리가 뭐 한다?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그러면 n에다가 k를 대입하면 첫 번째부터 k번째를 다 더한 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n자리에 k를 대입하므로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 요 식이 가정,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결론으로 몇 번째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까? 바로 n이 k 플러스 한 번째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무엇이 성립한다는 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서 자, K제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항, K 플러스 한 번째 항도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즉, 도미노 게임처럼 어떤 K번째의 그 도미노가 넘어지면 그 다음 K번째, K 플러스 한 번째도 도미노가 넘어져서 계속 연속적으로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K번째가 성립함을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한 번째 얘가 성립함을 보여주면 모든 K에서 다 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6분의 KN 자리에 여기에 K 플러스 1이 대입되면 K 플러스 1에 여기에 K 플러스 1이니까 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N에 K 플러스 1이니까 전개해 보면 2K 플러스 3이 됩니다. 맞습니까? 요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가지고 이 식이 나오도록 만다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무엇을 자 결론적으로 나와야 될 식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결론적으로 이게 나오도록 우리가 이 증명을 할 때 이 식을 가지고 뭐 한다? 컨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식을 가지고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나는 벌써 나왔는 거예요. 이 나가 바로 결론이니까 이 나의 답은 들어갈 것이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바로 나의 값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 수학적 기납법은 우리가 K번째를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한 번째가 성립함을 우리가 보여주면 되니까 바로 이 결과값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식을 조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좌변은 K제곱까지 있는데 우리는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가 성립함을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재료 삼아서 이 식을 재료 삼아서 이 식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좌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이 필요하겠죠. 그럼 좌변에 대해서만 우변에도 뭘 해줘야 된다?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식은 이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K 제곱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했죠. 더해줬죠. 그럼 여기에도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준단 말입니다. 그게 요 말이잖아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좌변은 여기 있는 K 플러스 1의 제곱은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요식만 우리가 정리해서 뭘 만들어내면 된다? 이 식을 도출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요식을 정리만 하면 되는데 요식을 정리하는 것을 그 중간 과정을 뭐 해놨다? 숨겨 놓았던 거죠. 숨겨 놓았던 거. 그러면 자 6으로 통분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K에 K 플러스 1에 여기에 2K 플러스 1이 있고 그럼 6으로 통분하면 여기가 6배의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여기서 분자를 뭐 하면 정리하면 바로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말이니까 여기에 힌트가 또 나왔죠. K 플러스 1이 인수다. 즉 K 플러스 1을 공통인수로 뭐 해라? 묶어봐라 이런 뜻이겠죠. 그럼 여기도 사실 K 플러스 1이 있고 여기는 K 플러스 1이 두 개나 있으니까 우리가 분자를 K 플러스 1로 우리가 묶어본다면 자, 앞에 부분은 K에 2K 플러스 1이 되고요. 뒤에 부분은 하나가 묶여져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그러면 K 플러스 1에 자, 이 부분을 전개하면 2K 제곱 플러스 K가 되고 6K가 되니까 7K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한 건 1이겠네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가가 되는 거죠. 이게 여기에 가에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1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K 플러스 1에 바로 K 플러스 2와 자,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인수분해를. 자, 내가 1, 2 얘는 2, 3을 해버리면 3, 4가 돼서 7이 되죠. 그러니까 K 플러스 1에 자 KK 여기 KK만 묻혀주면 여기 1K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2K 플러스 3이 되죠. 요게 바로 어디다? 나의 바로 이렇게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여기에 미리 알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K번째가 성립한다는 걸 가정하고 바로 뭐가 나왔죠? K 플러스 한 번째도 성립함을 보여줬죠. 따라서 이 주어진 식은 K 플러스 1일 때도 주어진 등식이 성립하므로 자, 1번과 2번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아시겠나요? 항상 첫 번째 항, 1이라고 말하지 말고 첫 번째 항이 성립함을 보여준 다음에 K번째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한 번째를 뭐 컨닝하면서 결과값을 보면서 양변에 어떤 값을 더해줄 것인지 빼줄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 식 정리를 해서 마지막 이 결과값이 도출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만약 설령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설령 이렇게 못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시험이 나왔다면, 여러분들, 이 결과는 아니까 나는 그대로 무엇입니까?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에 2K 플러스 3이 바로 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야지 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K 플러스 1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바로 무엇입니까? 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즉, 이게 전개하면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1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그냥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등식에서 어떤 우리가 빈칸을 우리가 찾을 때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올려 증명하면서 내려오지만, 때로는 밑에 것을 보고 위에 것을 역추적해서 이 값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수학적 기납법 이런 것을 직접 손으로 증명을 해 봐야지만 이런 빈칸 추론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뒤에도 문제 있으니까 계속 한번 선생님이 직접 계속 증명을 하면서 보여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158번입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 보라고 하네요. 자, 물론 이렇게 증명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통 학교에 만약에 시험을 친다면 뭐 수행평가 이런 데서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정말 수학적 귀납법으로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증명을 할 때는 자, 이렇게 증명 이렇게 적어주기로 하고 증명이 영어로 프로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PF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n이 1일 때를 먼저 체크해야 되겠죠. 그죠? n이 1일 때. 자, n이 1일 때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자, 1부터 시작해서, 자, n에 1을 넣으면 얘가 결과가 뭐죠? 1이죠.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1부터 시작해서 1부터 더하라는 뜻이니까 바로 이 1 하나를 의미한다고 했죠. 따라서 좌변은 1이고, 우변까지 안 적고 우라고만 적어도 됩니다. 우변은 1의 제곱이 되죠. 1의 제곱이 되니까 1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등식이 뭐 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됐나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두 번째부터 들어가는 거죠. 무엇이다? 바로 n이 무엇일 때? k일 때, k일 때. 자, 써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3 플러스 5 해서 k가 되면 2k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맞나요? 요게 바로 무엇이다? k 제곱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자, 이 식이 성립한다고 만다.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적으면 돼요. 가정하면 그런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K 플러스 한 번째가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먼저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해서 자 여기에 K 플러스 한 번째이니까 K 자리,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적어보면 2K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2K 마이너스 1 다음이 2K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면 되겠죠. 요게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뭐야? 증명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식을 컨닝한다는 거예요. 컨닝. 그 말은 이 식이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들 양변에 얼마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2K 플러스 1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자 식의 양변에 무엇을 양변을 2K 플러스
1을 더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보면서. 되겠나요? 그러면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해서 얼마가 되죠? 2k 플러스 1을 더하니까 여기 뭐 2k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2k 플러스 1만 적어도 돼요. 좌변에 더했죠. 그러면 우변에도 더해야 되니까 k 제곱 플러스 무엇이라고? 2k 플러스 1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k 제곱에다가 2k 플러스 1을 구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가 바로 무엇입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잖아요. 저런 걸 확인했죠. 2k 플러스 1을 좌변에 더했더니 우변에 더해도 결과적으로 k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으면 이제 빨리 우리가 컨닝한식을 지워버리고, 아시겠나요? 지워버리고, 자,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뭐 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1과 2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하고 여기 점 찍고 증명 끝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결과를 우리가 먼저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컨닝한다. 누구 컨닝했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에 양변에 이것을 더하면 이거죠. 왜 더해야 되는지를 여기서는 이 식만 봐서는 모르지만 결과값 나와야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천상 2k 플러스 1을 좌변에 더해줘야 되니까 등식인데 좌변만 더하면 안 되죠. 좌변과 우변에 동시에 우리가 더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결과값을 도출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자, 한번 증명해 보았는데 자, 이제 A 단계를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